근데 문제는 한국 사람 스스로가 문제예요. 항상 비하를 해요. 한국은 망할 거예요. 헬조선. 우리 스스로가 부정을 하는 거예요. 난 한국에서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가장 큰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얘기했는데 네 말대로 된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6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느끼는 거는 다 너무 부정적이에요. 욜로적이니 소확행이니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대한민국 포텐셜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고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나온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꽤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남한하고 북한하고 예를 들어서 경제협력이 제대로 되고 통일이 된다 그러면 미국 다음에 강대국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믿어지지 않는 얘기잖아요.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 다음에 어디였죠? 일본이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가난한 나라예요. 일본은 플렉서빌리티가 없는 나라예요. 그 유연성이 없는 나라는 죽어가는 거죠.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민을 안 갔죠. 그 다음에 배타적이죠. 일본에 있는 왕따 문화가 아주 치명적이죠. 자기가 다른 거를 경멸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멜팅팟이라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갖고 다양성을 제공하잖아요. 일본은 그걸 절대로 못하는 민족. 그리고 다른 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나라. 근데 내가 제일 한국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한국 TV를 보면 전부 일본을 따라하는 거예요. 일본 프로그램을 베끼는 거예요. 일본 모델이 우리가 따라하는 모델이 아니에요. 그게 죽어가는 모델이에요. 옛날처럼 자동차 잘 만들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니같이 그냥 물건만 잡으면 세상은 변한 거예요. 그 다음 레벨로 가야 되잖아. 금융, 그 다음에 인터넷, 바이오 그런 밸류가 더 높은 데로 옮겨가야 되는데 일본은 그걸 못한 거예요. 뭐 5대째 하는 식당인데 우동집인데 나는 그런 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왜 아직까지 5대 후손이 우동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게 일본 사람의 마인드인 거예요. 그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 TV가 그걸 프로모션 하잖아요. 일본에 갔더니 전통을 중시하고 그런 건 정통이 아니에요. 파괴가 필요한 거야. 파괴. 생각의 파괴. 그렇잖아요. 우리 애가 다 부자 되게 만든다면서 내가 우동집 안에 우동을 남겨줘요? 적어도 한국 사람은 그렇진 않잖아요. 야, 아빠가 우동집 했다고 네가 왜 우동을 말아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차이죠. 그래서 파괴가 필요하죠. 스커더에선 또 한 몇 년 정도 근무하신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내가 91년에 들어가서 2005년까지 일했으니까 15년을 했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거웠던 기간이에요. 15년. 스커더라는 회사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인사이트라 그럴까. 이런 회사가 있구나. 그러니까 스커더 스티븐슨 클락이라는 세 사람이 만든 회사예요. 세계 최초의 자산운용사인데 그 계기가 되게 재밌어요. 세 사람이 천안관계예요. 채권 브로커였어요.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딴 거 해보자. 근데 이번에는 좀 고객도 돈 벌면 나도 돈 버는 거 좀 해보자. 왜냐면 브로커라는 거는 한 사람한테 사라 그러고 한 사람한테 팔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한 사람 손해본 거 한 사람 이익 본 거잖아요. 자기는 스스로만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모델이 없을까? 다 같이 돈 버는 로베들이 없을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고객들의 자산을 불려주면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자. 그래서 고객이 만약에 10만 불을 맡겼는데 20만 불이 되면 100% 버는 거잖아요. 1% 수수료 따진다면 내가 10만 불에 1000불이잖아요. 근데 2배 되면 내 수익이 2000불이 되잖아요. 고객이 2배가 되면 내 수익도 2배가 되는 그런 모델을 만들자. 그래서 자산운용의 모델을 만든 거예요. 100년 전에. 그리고 지금의 이제 보통 얘기하는 자산운용업의 시초가 된 거죠. 주식이나 이런 걸 계속 해오셨어요? 아니에요. 그 전에는 스커더라는 회사가 대단한 회사죠.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그걸 펀드 매니저로 고용한다는 것 자체도 나도 그 전까지는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샀다 팔았다 하는 걸로 알았거든. 근데 스커더라는 회사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 기업에 회계사 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 주식 트레이딩에 대한 능력은 보진 않고 주식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거니까 이제 스커더라는 회사는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장기 투자라는 거를 당연시 여겼기 때문에 내가 주식 투자한 경험이 있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없는 거를 좋아했죠. 아예 백지 상태에서 투자하는 거를 가르쳐주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한국은 더 했죠. 샀다 팔았다 하는 걸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면 그럴 때 내가 그런 스킬을 갖고 가면 스커더에서 아마 노땡큐 했을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맞았고 나 또한 스커더에 들어가서 주식 투자라는 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한테는 일하는 경험이 너무나 중요한 계기가 됐죠. 그럼 스커더라는 회사 다닐 때는 오로지 그냥 회사의 그 자산운용 업무만 이제 하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일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보편화됐지만 기업 방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기업 방문이라는 게 없었어요. 전관공보고 투자를 하니까 기업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기업 방문이라는 걸 했죠, 우리가.
그래서 한국에 와서 투자할 때 예를 들어 삼성전자 투자하면 네. 삼성전자 가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가보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죠. 그 당시 한국을 자주 오게 됐죠. 그때 한국 담당자이셨던 거예요? 코리아 펀드니까. 아시아 펀드 매니저가 있고 그 사람들하고 일은 같이 하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한국에 투자하니까. 네. 여러 가지로 나는 이제 펀드 매니저인과 동시에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됐죠. 네. 야, 한국에 삼성전자 좋으니까 사라. SK텔레콤 사라. 이제 네. 이런 역할도 했죠. 이렇게 한국을 1년에 한 4번, 5번 오게 됐죠. 제가 마일리지가 다 해서 한 400만 마일 된 네.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 방문이라는 게 한국 문화에서 아직 익숙하지가 않았던 때였죠. 몰랐죠, 그런 거를. 근데 미국 회사에서 기업 방문을 하겠다고 오니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그때 어땠어요? 굉장히 신기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도 받았죠. 네. 우리 회사에 투자하셨어요? 네, 네. 투자했습니다. 네. 근데 왜 오세요? 그래서 투자했으니까 와야죠. 이 회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냥 갖다 사고 팔고 하는 게 당연시였기 때문에 네. 회사를 알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그래프 보고 차트 분석하고 대부분이 그런 게 투자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굉장히 신기했죠. 지금은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기업 방문은 당연시적이고 네. 그렇게 됐죠. 근데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약간 개인 투자 비중이 높고 또 주식에 대한 인식이 나쁘죠. 또 우리나라는. 네. 한국 담당하시면서 그 당시 이제 차트만 분석하던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를 알리고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 이런 걸 보시고 계속 투자를 하셨던 거잖아요. 그 당시가 우리나라가 되게 발전하던 시기였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또 어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돈 벌기 쉬웠죠. 예를 들어서 네. 한 사람은 주식을 샀다 팔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나는 그 주식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10만 원짜리도 있고 만 원짜리도 있는데 사람들은 전부 이걸 똑같이 만 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는 내가 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전부 주식이라는 걸 가치를 안 보고 그냥 사니까 비싸고 싸고가 구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쉬웠죠. 제가 코스피 대비 15년 동안 거의 해마다 10% 초과 수익을 냈죠. 너무 쉬웠죠. 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이피션트하냐고 설명을 하는데 얼마큼 효율적인 시장이냐가 중요하죠. 미국은 굉장히 효율적인 시장이지만 그 당시 한국은 그런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졌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곳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펀더멘털 투자라고 하는 이유가 네. 펀더멘털하게 투자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거를 주식 투자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점은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나라를 아직도 괜찮은 유효한 시장인가요? 그렇죠. 굉장히 싸죠.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 외국 사람들 봤을 때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국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에 투자할 때도 그 경영진을 보고 투자하듯이 한국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미를 비교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아시아를 비교하든지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근면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교육에 힘을 쓰고 이런 민족이 많지가 않아요. 따져보세요. 남미 다 돈 벌면 춤추러 다니려고 그러고 또 어떤 데는 종교 때문에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돈하고 좀 다른 거 있고 맨날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한국, 베트남, 이제 베트남은 뜨는 나라지만 근데 유럽 보세요. 유럽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그런 면에도 포텐셜이 많죠. 더군다나 지정학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이런 거 다 보면은 한국은 스토리텔링이 많은 나라죠.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는 주식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은 거 있잖아요. 투자냐, 투기냐, 어떻게 보면 또 도박이냐 굉장히 개념이 혼재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일본하고 똑같아요. 금융문맹국의 1등이 일본이에요, 전 세계에서. 2등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안 가르쳐요. 돈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다 TV도 문제잖아요. 돈 없어서 행복해. 돈이 행복을 갖다 주지 않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배운 거예요. 흥부놀부전도 보면 흥부가 무조건 선인이고 놀비는 나쁜 놈인데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돈이라는 거는 죄악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고 돈을 멀리하라고 배우고 있고 가짜죠. 위선이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돈을 어떻게 만드는 거고 돈을 어떻게 해서 모아야 되고 그 모은 돈으로 철학을 가르쳐야죠. 이걸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유태인이 그렇게 하거든요. 성인식을 하고 돈을 갖다 주고 투자해서 어려운 동족을 도와주라는 거를 어디서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유태인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돈을 교육하고 아이들한테 돈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을 벌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그럼 투자를 해야 되지. 내 노동력만 갖고 돈을 벌 수 없을 때 노동과 자본을 극대화시켜야 되면 노동은 내가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는 게 노동이고 그거 절대 부족하니까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거를 배워라. 자본이 일하는 것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그 기업을 소유하는 거예요. 한국만, 일본만 그 생각을 못하고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식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부자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가 미국에 가서 현대자동차 막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자연스럽잖아요. 한국도 이제 컸구나. 근데 왜 그 회사 주식을 사지 말라고 그러지? 왜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거는 도박이라고 그러죠? 너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화 자체가 돈을 쫓아가는 것 자체를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문맹국인 거예요. 우리가 글을 모르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근육 문맹인 사람한테는 모든 게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돈을 가르쳐주고 돈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투자를 배워왔으면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바보 같은 얘기 아니에요? 주식은 도박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증권거래소를 만들지 말았어야지. 도박장인데. 도박장인데. 근데 그 매스컴이 큰 일을 하고 있죠. 매스컴에서 뭐라 그래요? 주식하다 망했대, 다시. 그리고 사위를 고를 때 주식한다 그러면 우리 딸 안 준다 그러고. 이게 한국에서만 있는 얘기죠. 일본에서만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후 준비가 가장 안 된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이죠. 특히 더 안 된 나라가 한국이죠. 아, 그걸로 해서 이제 노후 준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또. 당연하죠. 내 자본이 일하게 하진 않았는데. 내가 월급만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내가 해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이가 차서 그때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가르쳐줘요. 내가 노동력으로 벌어서 쓰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다음 걸 생각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노후가 준비가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 미국도 문맹률이 50%예요. 한국은 저부터 95%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50%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영리하죠. 이 사람도 노후 준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국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일본같이 될 거예요. 국가에 부담이 돼버리니까. 그럼. 그러면 국가도 힘들어지고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투자될 때가 투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월급의 10%를 무조건 떼어요. 거의 강제로. 그리고 회사도 매치를 해줘요. 그래서 대신에 60세까지 못 찾게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많은 중산층이 생기게 되고 주식 투자 하나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이 또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죠. 왜냐면 끊임없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선순환이죠. 근데 일본은 딱 막힌 거예요. 무조건 좋은 물건 만들어서 제조업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옛날에는 소니가 제일 잘 만들었지만 삼성도 나오고 중국 기업이 나오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다음 레벨을 못 간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미국은 다 뺏겼잖아요. 미국의 경쟁력 유지에서는 돈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소니에 투자하지 않고 삼성에 투자하는 거예요. 야, 이게 될 놈이다. 그게 돈 버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그런 역량이 필요하죠. 월급의 10% 내가 비록 월급쟁이지만 1년에 3천만 원 월급쟁이면 300만 원은 그때 투자가 돼야 되죠. 그리고 60살 됐을 때, 70살 됐을 때 그동안 벌어둔 돈으로 그 돈으로 내 노후 준비가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한국은 거기서 딱 병명현상이 된 거예요. 퇴직연금도 전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은행에 들어가 있죠. 그럼 마스터 플래닝이 이제 한국에 필요해요.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일본이 저렇게 딱 공격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깨이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옛날 IMF처럼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IMF 때는 우리가 회계에 대해서 너무 적당히 넘어간 게 있구나. 기업 지배 구조가 중요한 걸 몰랐죠. 근데 지금 뭐냐면 앞으로 20년, 30년은 어떤 라이프를 살 거냐. 일본처럼 갈 거냐 아니면 미국 유태인처럼 갈 거냐. 그 결정을 보다 쉽게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 주식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처럼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항상 대표님이 강조하시는 게 가치 투자, 이런 거 장기 투자. 그러면은 저처럼 주식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이런 데 있는데 그런 대기업 말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